합의를 해야 되는 만큼 이제 부당해 보였을까? 회사가 뭘 얻었을까? 뭘 얻었기 때문에 부당해 보일까? 얘 나쁜 놈인데, 얘 진짜 뭐 사장님인데 자네가 사장인가 뭐 이러는 빌런인데 해보도 못해?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나로 컨설팅 노무법인의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졌고 이제 컨텐츠도 올리고 이제 강의 영상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제 강의 영상 말고 좀 재밌는 유익한 컨텐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도 이제 퇴근하면은 집에서 TV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보았어요. 뭐냐면 이제 드라마는 아니고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SBS에서 하는 S방송사에서 하는 궁금한 이야기 Y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알바 빌런이라는 주제를 다뤘거든요. 제가 뭐 원래 시사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채널 돌리다가 노동법이나 뭐 그런 관련 내용이 나오니까 귀가 자연스럽게 열려가지고 계속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이제 방송에 나온 그 알바 빌런이 좋지 않아 보이고 댓글들 반응도 뭐 좋지 부정적인 반응 일관적이에요. 뭐 베스트로 보인 거 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저런 애가 더 크면 뭐가 되겠어요. 엄정한 구속이 정답입니다. 뭐 같은 뭐 댓글 반응이 일반적이고 저도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저는 이제 노무사로서 감성을 빼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은 한편으로 지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했어요. 과연 이 알바 빌런이 정말 빌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김건희 그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 빌런을 고용한 영세사업장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을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법을 놓친 부분이 결국 알바 빌런을 만드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꼭 알바 빌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공중파에서 알바 빌런이라는 호칭을 먼저 썼기 때문에 저도 해당 학생을 알바 빌런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과연 이 해당 영상은 이제 영세사업장들이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황당하죠. 사장님을 보니까 자네가 사장인가? 잘 부탁하네. 이거 뭐 군대 교담도 아니고 초임 장교들이 오면 항상 겪는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태도 문제나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제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못하겠다고 한다든지 편한 업무, 카운터 업무만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황당해서 그냥 곧바로 내보내는 것이 맞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회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절차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당연히 회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 회사든 이런 개인 사업자든 아니면 이제 개인 사업자나 회사에서 그 어느 정도 위임을 받은 중간 관리자 등에게는 이제 직원들의 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사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인사권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채용 권한, 그리고 근태 관리 권한, 그리고 업무를 정당하게 업무를 명령할 수 있는 업무 명령 권한, 그리고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의 권한, 그리고 뭐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한다든지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 할 수 있는 퇴직 권한 등을 폭넓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 내에서는 이제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는 사장님들은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영상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빌런을 만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10명이 넘어가고 30명 정도 사업장에서는 인사부서, 경영지원부서가 또 따로 있어서 징계라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절차를 준수할 수 있겠지만 10명 내외의 개인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이 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면서 직원이 개선하기를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럴 때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빌런들을 만났을 때 사장님들이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면담을 해야죠. 직원이 뭘 잘못했는지 여기서도 영상에서도 면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면담을 하면서 주요 대화 내용은 직원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태도가 불량이다.
지각이 잦다 이런 등등을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면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장님들은 꼭 녹음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녹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빌런들은 또 녹음을 자기도 본인도 녹음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녹음을 하고 아니면 대놓고 그냥 같이 녹음합시다. 오늘 내용은 다 같이 녹음합시다 하면서 녹음 권유해서 녹음을 하시는 게 하셔서 어떤 대화 내용을 오갔고 어떤 면담을 가졌고 그 직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지시킬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녹음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녹음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빌런들이 하는 유도 신문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빌런이 이러죠. 저는 하고 싶은 이사가 있는데 사장님은 안 된다는 거죠. 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맞아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빌런은 어느 정도 교육 경험이 있거나 숙련되었거나 교육이 있는 그런다 보니까 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잘 상담을 받아서 본인은 하고 싶은 이사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하고 사장님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이제 사장님이 그에 수긍하면서 스스로 그냥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자기는 해고당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빌런이 물어봤으면은 사장님은 막 이걸 수긍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나는 너랑 계속 하고 싶은데 너의 태도는 계속할 의사가 없어 보여라고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회사 사장님이 냉정하게 나오면은 빌런도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네, 당황할 수도 있고 이 냉정하게 취하고 나서 바로 뭐 다음 조치를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은 좀 두고 어느 정도 개선의 시간은 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되었을 때 뭐 여러 번 지켜보다가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을 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지적 사항을 분명히 뭐 면담을 녹음을 한다든지 뭐 일지에다가 기록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두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런 개선 여지가 안 되었을 때 이제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장님들을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30명의 이제 법인 회사 사업장에서는 뭐 인사부서가 있는 사업장들은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은 징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한 사업장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징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굳이 징계까지 하냐, 뭐 이런 내용 이렇게 하는데 이 징계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문제이기도 해요. 잘못한 직원이 있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걸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은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도나 실망감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한 직원이 있으면은 냉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빌런이 적극적으로 취한 행동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랑 해고를 뭐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어떤 법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회사 사장님에게 날라온 그 우편물 한 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그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이제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억울한 인사처분 이제 부당해고와 같은 것을 구제하는 행정적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외에도 부당한 징계, 부당한 인사이동, 뭐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시정,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제 가장 빌런이 여기 영상 속에서 빌런이 제기한 내용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사장님들은 합의금을 주었잖아요. 그 왜 합의금을 주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기 요건은 먼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5인 이상 사업장이냐. 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만약에 뭐 4명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경우 요건에서 결여돼서 각하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고 등의 구제 대상이 존재하느냐. 여기서 해고라는 거는 아까 영상 속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해고예요. 즉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는 것은 사직인 것이고 뭐 정년 도래, 계약 기간 만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 종료라는 형태로 되는데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의사 표시는 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 해고가 존재하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해고가 정당했냐를 또 판단하겠죠.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요건인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간단하게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판단은 사대보험 가입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대보험 미가입자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짧은 시간이라는 파트타임 근로자, 15시간 미만 근로자, 1일 아르바이트 다 5인 이상 사업장을 판단할 때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인사처분에 있던 전 30일 동안 기준으로 간단하게 5명을 사용한 날이 더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 5명을 사용한 날이 더 적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일 중에서 한 17일은 5명을 썼고 13명은 4명을 썼다. 그러면은 17일이 많기 때문에 5명 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시간을 8시간을 해야 되는 업무를 약간 이제 요즘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뭐 2시간짜리로 4명을 쓴다. 그런 경우에 그날은 1명을 쓴 게 아니라 4명을 쓴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명 이상 사업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은 회사가 근로자를 계약해서 받았으면은 다 포함이 되고 그 형태 계약직이든 단시간 근로자든 그 형태는 신경 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등 이제 구제 대상이 존재하는지도 봐야겠죠. 뭐 일단 이렇게 회사가 직접적으로 해고 서면 통지를 했다라고 한다든지 해고 나오지 말라는 구두 통지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해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나가겠다라고 했으면은 그 경우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5인 이상 사업장과 해고 등의 존재를 보고 나서는 이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 절차도 지켰는지 그리고 해고에 대한 양정도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노동위원회에서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뭐 노동위원회 제도는 처음에는 관할 지역,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관할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진 쪽은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게 된 쪽은 이제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렇게 총 5번의 판단 기준을 받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종결나는 비율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종결의 종류는 이 영상 속에서 나온 것처럼 합의 또는 화해라는 내용으로 종결이 많이 되는데 이 사장님들이 빌런과 판단을 받지 않고 합의를 했잖아요. 왜 합의를 했을까? 왜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 댓글을 보면서 이 나쁜 놈인데 왜 판단 안 기다리고 했지? 이거는 뭐 이따가 제가 다시 이제 회사가 잘못한 게 있어서 명확한 건데 왜 회사가 합의를 했는지 그러려면은 부당해고 판단을 받으면 회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릴 건데 일단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다면은 회사는 그 빌런을 다시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짓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 기간이 이 부당해고 신청을 하고 나서 복직하는 판정이 나는 기간이 대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인데 지금 이 최저임금으로만 잡아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면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4, 5개월 동안 사장님들은 자기 업무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엮이는 것 자체가 좀 싫으니까 그냥 돈을 더 주고 합의를 하고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는 거예요. 부당해고에서 회사는 합의를 하지 않고 진짜 얘는
얘한테는 뭐 판단을 받고 싶지 않다. 얘한테는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판단을 끝까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때는 원죄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원죄복직도 시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한 달에서 3주 4주 정도 이행기간을 주는데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게는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30일 전까지 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되고 이런 절차적이 있어서 회사는 이제 뭐 부당해고를 명확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복직시키는 것은 물론 복직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거는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 노동위원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는 부분에서 그 부담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가 해고를 잘못한다면은 이런 리스크를 경제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리스크도 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회사가 이런 한 게 왜 합의를 해야 되는 만큼 이제 부당해고였을까? 회사가 뭘 어겼을까? 뭘 어겼기 때문에 부당해고일까? 얘 나쁜 놈인데, 얘 진짜 뭐 사장님인데 자네가 사장인가 뭐 이러는 빌런인데 해고도 못해? 좀 이해하잖아요. 근데 뭐 사유를 떠나서 회사가 절대적으로 지키지 못한 게 있어요.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자기는 몰랐다.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걸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절차는 이제 크게는 법정 절차, 약정 절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정 절차는 법에서 정한 절차,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겠죠.